자, 화작융합 3강 화작융합 첫 번째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 화작이란 장르는요, 뭐해라? 문제를 먼저 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읽어라.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문제부터 보세요. 자, AB에 나타난 학생 3의 말하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어때? 학생 3이라고 딱 잘라 얘기했고요. A와 아이고 아직도 어설픕니다. 사용하는 게. 자, A와 B 그쵸, 나타나는 3의 말하기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잘 보면요, 잘립니다. 내용이 맞죠? 이렇게 잘려요. 제가 화작 문제는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지? 문제부터 보라는 이유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도, 문제 선지를 골라내는 방식도요, 굉장히 단순해요. 보세요. A, B가 서로 나눠져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에 대한 내용을 찬찬찬 읽어보시고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왔는지 A 거를 쭉 훑어보시고 남아있는 애로 B를 쭉 훑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 그냥 풉니다. 자, 우선 A 내용 볼게요. 자, 학생 2의 의견을 요약하여 재진술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거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용왕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맞죠? 맞습니다. 분명하게 재진술하고 있는 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학생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부분이에요. 여기 문제라는 거지. 그쵸? 재확인까지 맞아요. 자,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또 이것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옵니까? 추가 정보 요청하는 게 안 나타나죠. X입니다. 3번은 후보에서 빠져요. 학생의 의견에 비언어적 표현 나옵니다. 비언어적 표현, 공감, 이것까지 둘 다 체크해야 돼. 자, 비언어적 표현 뭐 나왔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둘 다 나왔지. 그렇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학생의 의견에 동조한 뒤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포인트야. 의견에 동조하고 화제를 전환한다. 자, 어떻게 긍정적인 인물이라 생각해. 그쵸? 반면에 라는 거 어떻습니까? 의견을 동조한 뒤 화제를 전환한다. 자, 요거는 위기를 처했는데도 기지를 발휘하잖아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맞아요. 화제 전환은 약간 물음표를 찍어야겠지. 지금 선생님도 딱 보자마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다 화제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반면에 이것을 화제 전환이라는데 이거는 같은 애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화제 전환이라는 것은 그래 주제를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네,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 2, 4번 이걸 보면서 B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B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학생 1의 의견에 논거를 들어. 논거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보강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학생 1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근데 뭐라고 해? 핑계 없는, 자, 선의의 거짓말로 봐야 해 라고 했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결국 자라의 거짓말은 다른 일을 위기로 몰아넣는 나쁜 말 뿐이야. 어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논거를 들어 보강한다? 들렸죠. 자, B에서는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네. 2번 정답. 4번은 뭐가 틀린지 보겠습니다. 학생 1의 의견에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동의하고 있다. 여기 중요한 거 나왔네. 관용적 표현 그리고 동의 두 가지를 봤어야 돼. 관용적 표현은 있습니다. 이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근데 동조가 아니죠. 반박이죠. 그러니까 얘도 아닌 것은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이라 이 말은 관습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본 뜻은 아니야. 단어를 조합하면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관습 안에서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그 뜻이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그런 요소의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속담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 욕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면 어우 이 자식 호랑이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담이 활용된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성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관용구라고 나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관용구가 문제에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용구 발이 넓다. 두 번째 손이 크다. 이런 것들 다 뜻 뭐예요? 발이 넓다라는 것은 인맥이 넓다는 거. 손이 크다는 건 씀씀이가 크다라는 거. 이런 의미로 사용되잖아. 자, 이런 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게 뭐다? 관용적 표현이다. 자, 근데 요거를 역이용하는 문제가 문법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얍삽하게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녀는 발이 넓어서 큰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문제를 딱 내놓고서 발이 넓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놔요. 낚이겠지. 와, 진짜 나쁘죠.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에요. 신발을 크게 신는다라는 얘기는 진짜로 발이 넓다는 얘기예요. 발이 진짜 크다는 겁니다. 왕발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발이 넓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나온 관용구로서의 관용적 표현과 이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어떻게 문장을 읽어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칭찬을 극대화한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부담이 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몇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돼. 자,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요, 원래가 부담이 돼야 정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담이 되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야, 1,000원만 빌려줘. 요청이죠. 그쵸? 뭐 달라는 거. 그리고 야, 너 저것 좀 해봐. 명령이죠. 이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표현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야, 이것 좀 내놔. 이것은 부담이 되는 걸 그대로 부담을 주고 있지. 야, 이것 좀 해. 이러면 너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얘기할 때 이것을 돌려 얘기할 수 있어요? 해주면 안 될 거야. 질문 형식. 그쵸? 대표적인 게 질문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정도 얘기하는 거. 근데 질문 형식이 많이 나와요. 자, 칭찬 극대화 이거 보면 되겠죠? 칭찬 극대화 뭐 칭찬이 뭔지 알잖아. 그냥 너 최고야. 너 이거 잘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자, 1번에 너는 필기를 정말 꼼꼼히 잘하는 것 같아. 칭찬하죠. 빌려줄 수 있을까? 어때요? 다 나왔지? 요거 1번, 요거 2번. 맞죠? 답은 나왔습니다. 나머지 것들 뭐가 빠졌는지 볼게요. 얘는 어때? 필기를 볼 수 있을까? 1번은 나왔네요. 근데 칭찬이 없죠? 2가 빠졌습니다. 자, 내가 지난 활동에도 정리 자료를 빌려줬으니 이번에도 빌려주는 게 당연해. 와, 싸움 나겠지. 네, 1번 안 됐습니다. 부담 그대로 팍팍 줬죠. 그때 정말 도움이 됐어. 칭찬도 안 했잖아, 얘는. 내가 이해하는 걸 동시에 필기하다 보니 필기는 부족할 거야.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빌려줘. 와, 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뺨 따고 때립니다. 아니, 빌려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당당해? 그지? 싸우자는 거지, 이거 정도면. 자, 5번.
너 평소에 글쓰기 잘하더라. 아, 칭찬합니다. 그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글쓰기 수행평가에도 반영됐으니 너 공책 없으면 난 평가를 망칠 거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1번 없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체크합니다. 자, 이거는 이 학생이 미리 막 작성한 메모이다 해서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수정하여 나를 작성했다. 자, 보기를 수정해서 나를 작성했다 했지.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이 보기는요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 그치? 그래서 학생일이 떠올렸다. 이 말은 뭐냐면 가에 대한 내용을 A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나에 반영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친절하게 찾아야 되는 문단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지? 우선 가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학생 일이 떠올린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에 작성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토끼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학생 3 있는지 보시면 되죠.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학생 3의 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학생 3의 대사에서 어디가 나옵니까? 토끼는 긍정적인 인물이라 생각해. 끝났어요. 뭐가?를 찾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았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맞죠? 자라와 마찬가지도 토끼도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두 가지를 다 확인하겠지. 자라도 토끼도 바람직한 삶의 요소다. 이거 어디에? 나에. 그쵸? 첫 번째 문단이라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그쵸? 그러니까 토끼가 보여준 지에 차례가 지켜지는 신이 둘 다 나왔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용학에 대한 학생 2의 평가와 자라에 대한 자라에 대한 학생 3의 평가를 원한다.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용학에 대한 학생 2의 평가, 자라에 대한 학생 3의 평가. 토끼의 행동과 마찬가지로라고 돼 있죠. 그치? 용왕의 명령과 자라의 거짓말 모두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거. 여기 말하는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거 모두 이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토끼, 용왕, 자라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용왕 거는 누구한테 나와야 돼? 학생 2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라 것은 3에서 나와야 되고. 맞죠? 자, 2에서 3에서 각각 용왕과 자라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희생을 초래한 용왕 부정적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학생 3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결국 자라의 거짓말은 다른 일에 무의기로 몰아넣은 나쁜 거짓말 뿐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생 3은 자라를, 학생 2는 용왕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모두 성찰이 부족한 형태로 나오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 용왕은 자신의 살기에 타인을 희생시키는 성찰이 부족. 아이고, 저까지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죠? 나옵니다. 그리고 토끼, 헛된 욕심과 결혼사랑을 스스로 경계, 역시 성찰 부족 나옵니다. 나오죠? 자라,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거짓말까지 했다. 역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나오죠. 세 개 다 성찰 부족한 이유 얘기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롭고 많이 찾았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맞아요. 자, 자라의 충성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2의 말을 참고한다. 학생 2가 자라의 충성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학생 2가 첫 번째 대사에서는 안 나오죠. 아, 여기 나오네.
용왕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던 충성스러운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 그런 다음에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까진 맞죠? 여기까진 맞아요. 오늘날 뭐라고 했습니까? 성찰하는 삶의 태도와 신의를 지키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신의를 지키는 삶이 더 중요하다. 신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주는지 한번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에러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에러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성찰하는 것보다 신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의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성찰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끝났죠? 얘는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3번이죠. 자, 자라의 거짓말에 토끼를 피해에 끼쳐선 3회 말에 자라의 거짓말에 토끼에 피해에 끼쳐선 3회 말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쁜 거짓말이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 B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맞아요. 친구와 다투어 있는 경험이 아니라 자리가 저지른 부정적인 행동과 유사한 행동들을 한 나의 경험을 제시한다. 나의 경험이 제시가 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치? 여기 나옵니다. 반대표로서 뭐 이기는 목적만 중시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치?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자, 인물들의 공통적 성찰이 부족했다는 학생 E의 말을 착안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E가 공통적으로 다 그치 성찰이 부족해. 마지막에 나오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특히 인물들의 부정적 측면에 좋은 인물의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자라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성찰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이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겠다. 맞죠? 이것까지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 이제 고쳐쓰기 방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부적절한 어휘로 결여되어야 한다. A 가서 보겠습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A. 성찰이 결렬되다라는 표현을 쓰죠. 결렬되다. 그쵸? 성찰이 결렬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말은 결렬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협상이나 계약 같은 것이 깨지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결렬되다라는 것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결여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자,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함으로 그리고로 고친다. B. 고쳐보면 돼.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는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로 고친다. 그리고 토끼는 부귀영화를 기대하 판단하지 못하고 수궁에 갔는데 하면서 그리고가 그러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얘도 맞다고 봐야겠죠. 자, 통일성을 저해함으로 삭제한다. 통일성이라는 말 알아둬야겠죠. 통일성은 무슨 말입니까? 문장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에 부합하는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이에요. 자, 볼까요 한번.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이다. 이거 축구가 내가 좋다는 얘기랑 뭔 상관이에요. 삭제하는 게 맞지. 자, 문장의 호응하기가 부적절함으로 있었다면으로 고친다. 이런 것도 역시 그냥 고쳐보세요. 자, D. 스포츠 현실에 어긋났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만약 조금 더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있었다면 나의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편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딱 적절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 부사의 요구함으로 나의 삶에로 고친다.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삶에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상하지.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게 제대로 쓰인 겁니다. 그쵸? 그대로 냅두는 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작 융합
그 지문은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